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곧버스 조롱이 나타날 때,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곧버스 거래량이 막 쭉쭉쭉 올라갈 때 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밴드. 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고 장초반 3전 조금 하락하나 싶더니 다시 또 양전을 하고 오히려 하이닉스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쏠림이 나타나면서 내 계좌는 왜 이래? 이러한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 옵션 만기를 지나고 나면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딱 적당히, 모두가 크게 기대했던 삼성전자 실적, 일단은 딱 적당히 서프라이즈가 나온 모습입니다. 매출 93조에 영업이익 20조, 대단하죠. 1년 만에 영업이익이 200%나 증가했고요. 앞으로 계속 올라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막 150조 이런 얘기가 현재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3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다음입니다. 미국에서는 운전대 없는 자동차도 곧 등장한다.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운전대가 없어서 진짜 자율주행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차, 그런 차가 이제 미국에서 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1, 2년 내에 운전대 없는 자율주행 차량을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 AI, 양자, 원자력을 3대 핵심 기술로 꼽았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세 가지 섹터도 계속 돈이 몰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구글 시가총액 2위 등극. 구글이 AI 시대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알파벳 주주분들은 매우 행복하실 것 같은데요. 어느새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2등으로 올라섰다고 하는군요.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두고 인공지능 시대의 주도권 교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미나이가 입지를 다지고 직접 설계한 TPU 칩도 인정받으면서 AI 기업으로 자리를 한 것인데요. 하지만 그 반면 애플은 아직도 AI 경쟁에서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AI는 결국 알파벳에게 역전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AI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AI 트래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름분들 AI한테 요즘 뭐 물어봐야겠다 이런 말 좀 자주 쓰시나요? 저는 뭐 당연히 AI와 함께 살아가는 수준 정도로 이제는 AI 없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특이한 게 이제 뭐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그거는 AI한테 물어보면 돼 라고 말을 할 때 저도 모르게 계속 GPT한테 물어보지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쓰는 거는 현재 제미나이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만큼 GPT가 이제 가장 먼저 시작한 거니까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하지만 실제 GPT의 사용률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1년 전에는 무려 86%였습니다. 점유율이 엄청났죠. 하지만 지금은 64%까지 줄어들면서 물론 아직도 과반 이상이긴 하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그 빈자리 누가 차지했냐, 뭐 그록이냐 퍼블리시티냐 전부 다 고르게 성장했냐 봤더니 조금 특이하게도 그록이나 퍼블리시티 등등 나머지 AI들은 이제 그 자리에서 크게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크게 성장한 놈이 바로 제미나이. 1년 전에는 5%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21%까지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더 올라간다. 언젠가는 GPT랑 이제 비슷한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게 바로 구글의 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구글 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자, 오늘은 방산주가 좀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그 중심에는 그린란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미국에는 예측 베팅 사이트가 있습니다. 폴리마켓이라는 곳인데 별의별 거 다 하죠. 작년에 유명했던 거는 예수가 재림하냐 안 하냐 뭐 그런 걸로도 베팅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또 기가 막히게 돈이 걸려있다 보니까 그 맞추는 확률이 생각보다 높은 것도 특이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뜨거운 감자가 뭐냐, 바로 그린란드라고 하는데요.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매입할 것인가 아닌가 이거를 가지고 크게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그린란드 매입과 관련해서 계약 체결 가능성이 10% 중반밖에 안 됐는데 어느 순간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이후 얘는 진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40%까지 오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실제로 백악관은 그린란드 획득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도 말을 했는데 과연 미국은 그린란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미국이 그린란드를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린란드 매입은 트럼프의 오랜 수건 사업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 덴마크 총리는 터무니없는 소리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야, 감히 미국 대통령한테 그런 표현을 쓰냐라고 말을 하며 국빈 방문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그거를 나라끼리 말한 게 아니라 트위터로 통보하는 모습도 나타냈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이제 정상은 아니었죠. 어쨌든 그 정도로 그린란드를 탐내고 있는데, 그린란드를 그럼 원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군사 요충지고요. 항로도 중요하고요. 히토류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린란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주요 요충지 아니겠습니까? 거기를 먹는다는 건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많은 히토류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며, 게다가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고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극 항로라는 이야기 요즘 막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항로가 등장할 건데, 그린란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 항로를 공짜로 먹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탐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트럼프 국방 예산을 50% 증액하겠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방산주가 올라가는 모습이 막 들려오는데요. 이번에는 트럼프가 국방 예산을 증액한다라고 말을 했고, 미국에서도 로커드 마틴이 이 시간에서 6%나 오르는 모습, 우리나라에서도 방산주가 급등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러우 전쟁 끝나면 평화 시대다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나며 방산주가 하락했지만, 하지만 러우 전쟁 끝나고 있지 않고요. 갑자기 베네수엘라 이상한 일 일어나고요. 이제는 트럼프도 국방 예상을 올린다고 하니까 군비 경쟁 가속화 시대에 우리는 계속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방산주 길게 봐야겠네요. 자, 그래서 한번 리포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항공우주 KF-21 수출 가능성. 한국항공우주의 목표가가 15.8만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NH투자증권의 KF-21의 첫 수출 수주가 기대가 된다고 하고, 이집트에서는 FA-50 그리고 미국 해군 훈련기 교체 사업 수주 이런 부분도 기대가 된다고 해요. 참고로 KF-21은 누가 사가냐? 필리핀이 도입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저는 이제 군사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재미나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비행기냐 하고 물어봤더니 재미나이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미국의 F-22, F-35 막 영화에서만 나오는 탑건에서 나오는 그런 엄청난 비행기들은 수십억짜리 고급 스포츠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KF-21은 어느 정도냐? 가격이 합리적인 고급 세단 제네시스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FA-50은 아반떼 N 요 정도로 보면 된다고 하며, 훈련기로도 쓸 수 있지만 유사시에는 거기에 미사일만 장착해서 전투용으로도 쓸 수 있는 게 특징인 비행기라고 하네요. 어쨌든 방산주가 다시 또 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파마리서치 다시 가져올까? 저 어제 실적주 두 개를 봤었죠. 삼양식품과 APR.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파마리서치죠. 요 세 가지가 또 3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LS증권의 목표가 70만원을 유지했습니다. 자, 파마리서치는 리쥬란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엄청난 성장률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하지만 지난 3분기부터 리쥬란이 판매 부진이다 이런 소식이 나타나며 주가가 벌써 한 3개월 됐습니다. 계속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LS증권은 이제 많이 하락했다. 올해도 성장 흐름 이어질 것이다. 작년 대비 매출 30%, 영업이익 30%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미국에서도 리쥬란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주봉을 보시면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살짝 고개를 들었는데 매수 타점일까요? 실적을 한번 기름들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증권사의 예상 실적은 어떤가? 작년은 5,400억 매출, 올해는 7,000억 매출, 내년엔 8,700억 매출로 예상하며, 올해 예상퍼는 20, 내년퍼는 16으로 일단은 요대로만 흘러간다면 지금 가격이 부담스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성장률이 꺾이느냐 아니면은 다시 또 올라가느냐 이 부분은 중요하겠죠. 다음입니다. 최근 여기저기서 곧버스 손절 인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곧버스 조롱까지도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항상 상승장에는 그 반대를 타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저도 코로나 때 그랬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그 숏쟁이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도 숏치다가 접고 숏치다가 접고 그런 모습을 많이 나타냈었죠.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곧버스 조롱이 나타날 때,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곧버스 거래량이 막 쭉쭉쭉 올라갈 때 있잖아요.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은 이거 고점 근처일 수도 있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버스의 거래량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지수 고점, 그러니까 뭐 고점이라고 바로 증시가 뭐 안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최근 기름들 느끼시죠? 지수는 좋지만 내 계좌는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는 반면 삼성과 닉스가 과열되다가 조금 쉬어갈 때 그 돈이 다른 곳으로 가면 오히려 우리 계좌는 올라가는, 지수는 한 0.23% 빠져도 내 계좌는 좋은 그런 모습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수가 빠진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곧버스 거래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이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쭉쭉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 반면 거래량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왼쪽에 이건 코로나 때입니다. 이때 당시 곧버스가 쭉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거래량이 엄청나게 폭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몇 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곧버스도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점진적으로 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슬금슬금 오른쪽으로 기어갈 때 아마도 이제 지수가 한 5천 전후 그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쯤 되면 지수가 더 오르긴 쉽지 않겠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시작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곧버스 사면 안 된다는 거고, 딱 두 개만 보자고요. 오른쪽으로 기어가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그때가 바로 최소한 지수 단기 고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주말에 눈이 내립니다. 날씨가 추워서 출근길 많이 힘드시죠? 귀가 너무 시렵습니다. 그런데 내일 또 춥다고 하는데요. 다만 내일 낮부터는 살짝 포근해진다고 하고, 그리고 내일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눈 또는 비, 주말에는 남부에도 눈 또는 비가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호남 일부 지역은 대설경보까지도 예상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서울 월세 전환 역대 최대. 작년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 숫자가 5,200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세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올리기가 쉽지 않아졌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늘어난 보유세와 대출 이자 등으로 부담감이 커진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월세를 받는 선택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월세 시대가 고착화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전세는 사라지는 제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다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구조. 그 말인즉슨 요즘 뭐 그런 말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지방에서 300번면은 이제 서울 가면 400번다. 그런데 막상 서울 가보니까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JP모건 한미반도체 하향. 최근 한미반도체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진짜 뭐 이렇게 오르냐 싶을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주항공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우주항공 장비주로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EMI 쉴드라고 해서 반도체의 전자파가 다른 부품을 오작동시키지 않도록 막아주는 데 필요한 장비라고 하는데 여기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JP모건 투자 의견 안 그래도 중립이었거든요. 이제는 비중 축소, 말 그대로 당장 파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삼성전자의 TC본도 수주 가능성이 너무 낙관적이다.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 장비를 쓰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한미반도체 비중은 60%와 95%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HBM 퀄테스트 지연으로 4분기 실적도 부진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과연 JP모건은 이번에는 제대로 보는 걸까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100배 오르는 기업. 하나리서치에서 100배의 기술이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혹시나 시간 되신다면 하나증권을 가지고 있다면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100배 오르는 기업은 존재할까요? 가끔 우리나라 그 국장을 이제 조롱할 때 우리나라에서 장기 투자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100배 오른 기업이 많았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냐? 13.5년 정도가 평균 걸린다고 하고요. 오히려 미국은 2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우리가 더 빠르다고 해요. 다만 이게 달랐습니다. 유지 비율은 한국은 29%, 100배 오른 다음에 다시 빠지는 기업이 한 70%가 있었고, 이제 거기서 버틴 애들이 30%가 있었는데, 미국은 100배 올랐다 하면 88%는 거기서 계속 버티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1000배, 10,000배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우리가 조금 더 빠른데, 하지만 빠른 만큼 떨어지는 애들도 많다는 거고, 미국은 속도는 느리지만 쭉 올라가는 우상향 차트를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생각보다 빈도가 잦았습니다. 1990년 이후 한 번이라도 저점 대비 100배나 오르는 기업은 200개나 있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요. 이는 전체 종목의 5.4%나 된다고 합니다. 20개 중에 1개죠.
그 말인즉슨 야 이거 장기 투자는 생각보다 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배 안 올라도 되잖아요. 10배 오른 기업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종목만 잘 고르면은 그리고 확률도 꽤나 높습니다. 20개 중에 1개는 100배를 간다는 소리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100배 가는 기업은 뭐냐? 바로 시크리컬 기업이 많다 보니까 뭐 반도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턴어라운드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완전 박살났다가 올라가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서 100배가 자주 터졌다고 하고, 그 반면 미국은 주주 환원에 집중되는 특징, 뭐 코카콜라처럼 장기 성장 배당주 이런 말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업에서 100배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주식을 골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적었는데 기르분들이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은 이제 로그인 후 볼 수 있거든요.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